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27강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7강, 28강, 29강, 30강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MVC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MVC 패턴이 적용된 게시판 만들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MVC 패턴의 이해, MVC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컴포넌트 설계, JSP는 어디 배치가 되고, 다음에 서블릿은 어디에 배치가 되고, 그런 컴포넌트들의 설계를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 DB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B 생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VC 패턴의 이해입니다. 자, 제가 JSP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MVC 패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MVC 패턴은 개념적으로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까 잘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MVC란 뭐의 줄임말이냐면 모델, 뷰, 컨트롤러를 뜻하는 용어로 개발 형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모델,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뷰는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뷰, UI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뭔가 조정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DB를 담당한다. 뷰는 화면을 담당한다. 실제로 화면,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화면. 자, 컨트롤러는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 또 어떠한 응답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떠한 컨트롤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를 담당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거나 수정하여 컨트롤러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뷰는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UI 화면입니다. 주로 JSP 파일로 작성하며 컨트롤러에서 어떤 뷰 컴포넌트를 보여줄지 결정을 합니다. 그죠? 자, 모델하고 뷰를 알아봤는데 요 두 개 알아볼 동안에 컨트롤러라는 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즉 모델이 있고요, 어떤 뷰가 있어요. 그럴 때 얘네를 왔다 갔다 해주는 거, 중간에 뭐가 있다? 컨트롤러, 뭔가 컨트롤 해주는 녀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 적절한 모델의 지시를 내리며 모델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적절한 뷰에 전달합니다. 자, 처음 MVC를 여러분이 다른 언어에서도 MVC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MVC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델, 뷰, 컨트롤러의 줄임말이고, 요 작업, 요 그림을 보면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요청을 해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서버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죠. 리퀘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판단을 합니다. 컨트롤러, 뭔가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에서 어떤 DB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DB에서 어떤 작업이 돼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죠? 아니면 구매 내역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런 컨트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컨트롤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하기만 하고 컨트롤합니다. 모델단에다가 모델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 안에 여기다가 적절한 모델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요청에 부합하는 모델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응답을 받죠. 데이터를 가져온 거겠죠. 또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그 결과값을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이 모델은 컨트롤러에게 작업을 다 완수했다고, 이렇게 완료했다고 다시 응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시켰더니 뭔가 작업을 다 하고 다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작업 결과물을 화면에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컨트롤러는 또 여러 개의 뷰가 이렇게 있겠죠. 뷰가 있는데 적절한 응답에 부합한 적절한 뷰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뷰가 클라이언트 화면에 뿅 하고 나타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시킬까?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떤 화면을 뿌려줄까?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때 뷰는 화면상에 UI를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 모델 쪽으로부터 데이터 받은 걸 결과물을 가지고 화면상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JSP 문서로 많이 만듭니다. 왜 JSP를 만드는 게 편하냐면 HTML 코드 안에 JSP 태그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 JSP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기 쉽기 때문에 JSP를 많이 만들고요. 다음에 모델 쪽, 이쪽 단은 주로 우리가 서블릿, 자바 파일로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내에서 어떤 로직만 수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바 파일이 더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더 편하기 때문에 자바 파일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요게 MVC 패턴의 주요 큰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죠. 컨트롤러 있고 뷰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있고, 그래서 줄여서 MVC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모델 1과 다음 장에 보시면 모델 2가 있어요. 자, MVC 패턴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모델 1 기법이 있고 모델 2 기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모델 2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즘 추세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규모가 작고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유지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개발하는 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델 1을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좀 프로젝트가 커요. 규모가 크고 나중에 유지보수가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델 2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1, MVC 패턴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모델 1은 어떤 형태로 MVC 패턴을 적용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MVC에서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위에 그림 보시면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위에 MVC에서 컨트롤러와 뷰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뷰는 UI 화면의 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모델 1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MVC에서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뷰와 컨트롤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는 얘기는 한 파일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온 거에서 컨트롤러 부분의 소스 로직이 수행을 해서 DAO, 그죠?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죠. 이쪽에 전달을 해줍니다. 뭔가 로직 수행하라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거쳐서 다시 응답을 받고 응답을 해주는데, 응답을 받는 곳도 컨트롤러하고 똑같은 곳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뷰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좀 많이 쓰였고, 초창기 한 10년 정도 전에는 이런 방법도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리 많이 쓰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 속도가 좀 빨라요. 같은 파일에, 한 개의 파일에다가 뷰와 컨트롤러를 다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업 속도는 좀 빠릅니다. 뭐에 비해서? 모델 2에 비해서. 하지만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뷰와 컨트롤러의 소스가 같이 있다 보니까 내 동료가 개발한 거 내가 이어서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소스를 파악하는데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모델 1 방식은 이렇게 파일 하나에 JSP, 주로 JSP 파일 하나에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있는 거, 공존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모델 1의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 2는 뭐냐면 전통적인 MVC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뷰, 그리고 컨트롤러가 모두 모듈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분들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분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갖다가 세분화해서 모듈화 이거를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품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품화. 소프트웨어를 부품화 시킨다는 거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는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소스에서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그 프로젝트에 모든 소스, 모든 로직이 다 같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만 파일 하나에 다 섞여 있다. 그러면 그 파일 하나에 다 섞여 있는 걸 갖다가 유지보수한다. 또는 다른 형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다시 프로젝트를 재생산한다. 그럴 때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그 기능들을 하나의 별개 이렇게 부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세모, 네모 이런 별표 모양도 있을 거고요. 다 이렇게 부품화 시켜 놓은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별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이 별을 띡 띄어내고 요거와 비슷한 녀석을 다시 이렇게 이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모듈화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모델과 뷰 그리고 컨트롤러가 모두 모듈화 됐대요. 모두 단독적으로 하나의 모듈이 되어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블릿에서 컨트롤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뭘 하냐면 어떤 작업을, 어떤 커맨드를 명령을 내릴 것인지 해당 적절한 커맨드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커맨드 파일이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막 이제 구동을 대고 DA로 넘어갑니다.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또는 데이터에서 어떤 작업을 다 한 결과물을 반환값으로 받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요. 데이터와 관련된 거, 로직을 수행하는 거죠. 자, 수행하고 나서 다시 처음에 요청을 한 컨트롤러가 받고요. 자, 로직을 다 수행했으니까 화면에 사용자가 요청한 화면에 다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뷰로 보냅니다. 그리고 뷰에서는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다시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 뷰, 모델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MVC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컨트롤러하고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내용이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바 파일, 서블릿이나 이런 클래스 파일로 많이 만들고요. 다음에 화면에 보여줘야 돼요. HTML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JSP 태그가 들어가 있는 JSP 파일로 우리가 뷰단은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MVC 패턴은 여러분이 쉽게 그냥 모델 뷰 컨트롤러가 제각각 모듈화 되어서 제각각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모델 1은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있다. 모델 2는 뷰 컨트롤러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작업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 1이 처음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유지보수가 생기고 프로젝트가 커진다 할 때는 나중에 가면 모델 2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게시판을 MVC 패턴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을 만들어 볼 때
게시판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컴포넌트들의 설계를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간단한 그림으로라도 여러분이 도식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컴포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녀석이 받냐면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받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우리 앞단에서 한번 해봤죠. 무엇인지.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모두 다 집중을 시켜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커맨드를 줘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어떤 커맨드를 보내야 되는구나 라를 판단을 해서 각 커맨드, 적절한 해당 커맨드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다음에 그 커맨드는 DAO에 접속을 해서 DB로부터 DTO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DTO 클래스 데이터 객체로 받습니다. 자, 받고 나서 프론트 컨트롤러에게 다시 작업이 다 끝났다고 노티가 오겠죠.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응답을 해줘야 돼요. 화면에, 사용자 화면에 적절한 JSP 페이지 뷰 화면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JSP 뷰단에 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또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MVC를 하면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체적으로 보면 MVC 패턴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면 앞단에 맨 앞단에 누가 있어요? 모든 요청을 집중화시키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다음에 해당 DAO한테 해당 로직을 수행하는 각각의 로직 수행하는 커맨드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맨드 파일들은 DAO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DTO 객체를 받을 것이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다 받은 다음에 로직을 다 수행한 후에 UI 화면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제 보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다 이렇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게시판 MVC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게시판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그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QL 디벨로퍼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자료 화면에 나온 거하고 똑같이 MVC 언더바 보드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예제에 MVC 보드 테이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예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선은 저와 똑같이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컬럼 이름을 똑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테이블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create table MVC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컬럼을 하나씩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BID, ID 값입니다. 그래서 넘버 4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유니크한 값을 갖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작성자 b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장표하고 자료 화면하고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소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은 100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컨텐츠
자, 그 다음에 작성 bDate 작성일입니다. 자, 디폴트로 시스템 데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 웹서버의 그 시간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입니다. bit라고 하고 넘버 4. 자, 디폴트 처음에 디폴트로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넘버 4. 자, 여기 그룹하고 그 다음에 스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뭐냐면 그룹하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잘 보시면 게시판에 글 쓴 글이 이렇게 쭉 작성된 글이 차례대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죠. 그 답변글을 쓸 수가 있죠. 답변글은 실제로 작성된 글보다 약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B그룹과 B스텝, B인덴트라는 이런 컬럼명을 하나씩 정해준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예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로직으로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id 값입니다. 그래서 넘버 프라이머리 키 줬고요. 고유한 유니크한 값이고, 다음에 작성자, 그 다음에 제목, 다음에 내용, 게시 내용, 다음에 작성일인데 작성일은 디폴트로 시스템의 데이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조회수, 다음에 그룹, 스텝, 인덴트는 들여쓰기, 그 답변글에 대한 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VC 보드가 생성이 됐고요. 생성이 됐고, 자, 커밋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됐고요. 자, 그 다음에 MVC 보드에서 첫 번째 ID 값이 있었죠. BID. 자, 얘는 자동으로 유니크한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갖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자료 화면에 이 부분입니다. Create Sequence MVC Board SEQ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Sequence Sequence MVC Board SEQ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눌러서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커밋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됐고요. 그러면 시퀀스 여기 있네요. 시퀀스에도 마찬가지로 MVC 보드 시퀀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더미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더미 데이터는 여러분이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죠? 그래서 더미 데이터, 더미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없으면 실환경에서 우리가 실환경과 가까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짜 데이터, 눈속이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sert into MVC 보드에 id, name, 작성자, 그 다음에 타이틀, 비컨, 내용, 그 다음에 조회수, 그룹, 스텝, 인덴트를 시퀀스를 만들어 놨었죠 처음에. 그래서 MVC 보드 시퀀스 넥스트 발, 그래서 자동으로 증가해서 하나의 값을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는 ABCD,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히트수, 그 다음에 현재 그룹은 현재 그 시퀀스 값, 그 다음에 00, 스텝하고 인덴트는 00으로 해서 이렇게 더미 데이터를 하나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서 입력을 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에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강 동안 계속 MVC 패턴을 이용한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죠. 그 중에서 MVC 패턴을, 요 흐름도, 전체적인 흐름도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자, 컨트롤은 뭐 하는 거다? 말 그대로 컨트롤 하는 거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모델한테 어떤 작업을 해라 라고 컨트롤 해주는 거고요. 모델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요청에 알맞은 해당하는 로직을 수행하는 거고, 다음에 뷰 따는 뭐 하는 거다? 컨트롤러가 야, 너 어떤 뷰 화면에 보여줘 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죠. 그러면 데이터 컨트롤러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MVC의 구조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모델 1 방식이 있고 모델 2 방식이 있었죠. 차이점은 뷰와 컨트롤러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모델 1, 같이 없고 다 모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모델 2인데, 어느 게 좋게 나쁘다는 없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건 모델 2를 많이 쓰고요. 모델 1은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컨트롤러와 뷰의 소스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 유지 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MVC 보드란 걸 만들었고요. 간단하게나마 각 컬럼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럼들에 해당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다음 시간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하면서 인서트도 해보고 델리트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꼭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